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7월 2일이 되겠습니다. 7월 2일은 어, 비닐봉투 안 쓰는 날입니다. 플라스틱 백 프리 데이라고 영어로 돼 있습니다. 사실 참 일회용 비닐봉투를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구의 환경도 문제고 그다음에 자원의 고갈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일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비닐봉투 쓰지 말자 하는 캠페인. 그러니까 이제 뭐 장바구니를 쓴다든가. 사실 뭐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은 일회용 비닐봉투에 잔뜩 넣어 주잖아요. 그것도 인제 뭐 찢어질까 봐 2 개, 3개 막 겹쳐 주다 보면은 그렇게 인제 이 돌아다니는 비닐봉투가 또 사실 처치곤란이에요. 뭐 일부 재활용한다고 그러지만은 처치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쓰레기장으로 가서 쓰레기 매립지로 가고 인제 이런 비닐이 분해되려면 뭐 몇백 년 걸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무 그러니까 천연 자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라든가 그러니까 인제 어 유기 유기물이죠, 유기물. 이런 것들은 물론 그것도 뭐 많으면은 좀 곤란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인제 일찍 부식이 되고 썩고 그래서 인제 다시 인제 원래 상태로 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을 이제 갖고 있는데 사실 비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분해돼 갖고서 다시 인제 뭐 그야말로 먼지가 되려면은 뭐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수백 년 동안 이제 지구 환경이 점점 오염이 되겠죠. 그 자원도 고갈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인제 어 장바구니를 쓰자. 그래서 인제 뭐 요새 또 에코백이라고 그러는데 뭐 가방 들고 다니는 것도 헝겊으로 만든 그런 백을 인제 들고 다닙니다. 저도 인제 몇 개 있는데 또 그냥 헝겊 주머니에 하면 되지 그걸 에코백이라고 또 해 갖고 하여튼 참 이 자기 나라 말을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백성 같기도 해요. 뭐 인제 뭐 그런 인제 목적으로 장바구니도 인제 일회용이 아닌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음 하여튼 뭔가 뭐 바구니뿐만 아니라 일회용으로 쓸 수 쓰고 버리는 걸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인제 많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일종의 환경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좀 진지하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비닐봉투 하나가 바꾸는 세상." 이렇게 제가 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 7월 1 일은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이라고 했죠. 비닐봉투는 뭐 이제 가볍고 편리하죠 사실은 얇고. 그러니까 사실 어 제가 어려서 인제 어머니가 보릿고개가 끝나갈 무렵에 여기 싸전에 가 갖고서 쌀 좀 팔아 오라고 그러면 쌀을 사 오는 것도 그때 판다고 그랬어요. 우리말이 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영로야." 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불러서 가보면은 이게 비닐 스트로브죠. 그 비닐 관을 이렇게 납작해가 해 갖고서 막 엮어 갖고서 만든 바구니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뭐 대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수쿠리 같은 걸 들고 다니려면 더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바구니를 인제 주시면서 "너 싸전에 가서 쌀 좀 팔아 와라." 쌀도 뭐 많이도 아니에요. 한 대박 팔아 와라 했더니 그때 인제 쌀이 그만큼 귀할 때였죠. 그래서 인제 가면은 뭐 이제 돈 갖다 주고 인제 "쌀 한 대박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대박 이제 그 쌀가게 아저씨가 주시면 인제 그 퍼다가 그야말로 어머니 갖다 드리면 그걸 갖고서 뭐 밥을 이제 해 먹는 거죠. 사실은 보리쌀이나 인제 좁쌀 같은 거에다가 이제 쌀밥을 살짝 얹는 그런 정도죠. 그리고 글쎄요 이거 본질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은 어 제사를 지내는데 쌀도 한 푼 없는 집에서 보니까 그냥 제사상에 쌀밥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고봉으로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그 쌀 밥그릇 위에 이렇게 이제 둥근 커버 이게 뚜껑을 씌우고서 그 위에다 살짝 밥만 이렇게 쌀밥만 얹혀 갖고서 이렇게 쌀밥인 양 이게 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가 그랬던 거죠. 뭐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렇다고 조상님들한테 꽁보리밥 완전 꽁조밥 이런 거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쌀밥을 올려야 되겠는데 쌀은 없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쌀밥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했더라고 저희 집안 할머니가 저한테 한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땐 뭐 못 살 때였죠 사실. 저희 할머니 젊었을 때는 진짜 춘궁이라고 해서 보릿고개 넘느라고 힘들었죠.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밥을 배를 굶은 세대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앞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참 고생 많이 한 분들입니다 진짜.
자,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나갔는데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하여튼 비닐봉투는 가볍고 편리하지만은 이 한번 사용한 비닐봉투를 쓰레기 속에서 버려 갖고도 땅에 매립하면은 그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지나야지 겨우 먼지가 되는, 흙이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요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환경 오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비닐봉투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바다로 흘러간 비닐, 이게 뭐 찢기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분해돼 갖고서 흙이나 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죠. 뭐 비닐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파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그게 인제 물고기가 먹고 새가 먹게 되죠. 그리고 바다 거북이도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인간은 또 어리석게도 그 물고기와 새와 거북이를 잡아 갖고서 또 그 요리를 잘 해 먹어요. 그러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식탁으로 와 갖고 다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먹을는지 모르지만 그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은 우리 몸속에 다시 들어와서 쌓인다 이거죠. 그게 뭐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이 인체 내부로 들어오면 그게 배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거창한 일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제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하나 들고 다닌다든가, 그게 무거우면 아까 말씀드린 헝겊으로 만든 주머니, 에코백이라고 하는 거 멋있는 말로, 아니면 뭐 이 일회용 커피 잔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인제 쓴다든가. 저는 거의 텀블러를 쓰질 않습니다마는 저는 종이컵을 이제 하나 이렇게 커피를 타서 마시면은 그 종이컵을 뭐 며칠 씁니다. 뭐 거기에 세균이 있느니 뭐니 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일단은 뭐 건조화되면은 또 달라지니까. 그다음에 인제 대형 봉투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 작은 습관이 그거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다회용 봉투라고 하는 것은 봉투 하나 갖고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보면은 부서 간에 인제 봉투에 넣어 갖고 서류를 보내는데 한 번 쓰고 이제 버리면은 그것도 낭비니까. 거기에 인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네모 칸을 쫙 만들어 갖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쓸 수 있게끔 이제 수신 발신을 쓸 수 있는 난을 갖다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죠, 하나 갖고. 그럼 하나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나마 환경을 지키는 데 인제 보탬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마트에서 보면은 이제 비닐봉투를 많이 썼지만은 이제 이것도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헝겊 에코백을 사용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에코백 들고 보니까 이게 뭘 넣고서 장거리 이동하려니까 또 다른 데가 또 불편하더라고요. 어깨에다 걸고 왠지 다녀야 되는데. 그거 보면은 그냥 등짐을 지고 가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무거우면은 이제 힘들지만은. 근데 요즘은 다 인제 백을 등에 지는 인제 백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인제 가방을 들고 다녔죠.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몸이 치우치니까 뭐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된다 해 갖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때 그분들은 왜 이 등짐 지는 거 생각을 못 했나 보네. 그때는 뭐 일본 말로 니쿠사쿠라고 그랬죠. 룩색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지금은 전부 인제 그렇게 등에다 짊어지고 다닙니다. 저도 짊어지고 다녀요. 근데 좀 무거워도 그게 현실적으로 낫죠. 예,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자, 어찌 됐든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불편해도 그 불편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하루 비닐봉투 하나를 거절하는 작은 실천이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인제 최근에 시 낭송하는데 그런 모임을 이제 매월 한 번씩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낭송도 해야 돼요. 물론 자작시입니다. 뭐 남이 써준 시를 갖다 낭송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인제 시를 이렇게 좀 쓰다가 보니까 이 시의 주제가 뭐 이게 사실은 뭐 눈앞에 다 펼쳐 있는 게 시의 주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인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보면은 거기에 인제 비닐봉투를 이렇게 우산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 놓은 게 있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인제 그러고 보면은 그 비닐봉투를 또 인제 쓰고 와서 어 이 나갈 때 볼일 보고 나갈 때 또 그걸 벗겨 갖고서 거기다 인제 쓰레기통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는데, 물론 그건 나름대로 또 활용을 하겠지만 그것도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닐봉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은 그 비닐봉투를 인제 말리죠. 네.
물론 이제 뭐 비가 계속 오면은 그냥 그 상태로 다니지만은 비가 그친다면은 그 비닐봉투를 거꾸로 뒤집어 갖고 말립니다. 그리고 음 우산 살에다 이렇게 매어 놔요. 그리고서 인제 접고 다니다 다시 인제 비가 오면은 그걸 쓰고서 어 건물에 들어갈 때 빗물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걸 풀러 갖고 다시 거기다 놓고 그런 식으로 비닐봉투를 일회용이지만은 제가 뭐 몇 달을 그렇게 씁니다, 하나를 갖고. 너무 그 비닐봉투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인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런 환경 보호 내지는 그 물자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캠페인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그 봉투들이 너무 남용되는 걸 보고서 그걸 주제로 해 갖고서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갖다 낭송해서 인제 낭송을 했어요. 그 시를 낭송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이제 제목이 시제가 접힌 우산입니다. 뭐 우산은 일단은 그 쓰고 나면 접어야 되겠죠. 우산을 펼치고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인제 거기다 비닐 커버를 씌웁니다. 그리고 볼일 보고 나오면은 그 비닐 커버를 거기다 버리고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건물로 이동하면 또 비닐 커버에다가 넣었다가 또 그걸 버리고 나오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심한 낭비가 없겠다.' 싶어 갖고 제가 이 접힌 우산이라는 그 시제로 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제가 낭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오면은 둥근 처마 아래 접힌 우산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은 인제 태고본이 그런데 사실은 제가 "둥근 처마 밑에 젖은 어깨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인제 썼죠. 둥근 처마라는 게 음 사실은 이게 우산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처마 끝에서 그 비를 피하니까. 근데 우산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둥근 처마 아래 젖은 어깨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시를 시어를 좀 바꿨습니다. 젖은 살을 털고 몸을 웅크린 채 투명한 비닐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면은 그 빗물을 막 털죠. 그리고 접죠. 그러니까 몸을 웅크린 거예요. 그리고서 인제 투명한 비닐옷을 입는 다음에 비닐 커버에다가 인제 우산을 인제 집어넣는 거죠. 자 들고 나는 자리마다 벗어던진 비닐 껍질은 젖은 낙엽처럼 쌓입니다. 뭐 들고 난다라는 게 매 건물 들어갈 때마다 인제 그 짓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비닐 커버를 벗겨 갖고서 인제 버리죠 거기다가. 그래서 벗어던진 비닐 껍질이 젖은 낙엽처럼 쌓입니다. 젖은 낙엽 같죠 그야말로. 축축한 비닐 커버를 계속 그 통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자 바닥에 몇 방울 떨어진다는 인제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제 이 비닐 커버를 주는 건데 바닥에 빗방울 몇 방울 떨어진다는 이유로 하루짜리 편의가 좀 잠깐 편하려고 넘치도록 버려집니다. 그 잠깐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는 그 대상이 바로 비닐 커버라 이거죠. 바로 오늘 이 비닐 주머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남이 버린 비닐 옷을 하나 말려가며 몇 달을 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닐 커버를 하나 이렇게 얻게 되면은 저는 그걸 몇 달을 씁니다 그야말로 말려가면서. 말려가며 몇 달을 쓰는 내 접힌 우산만 내 접힌 우산은 그 말린 비닐 커버 안으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거죠 몇 달 동안. 자 그래서 내 접힌 우산만 끝내 바보처럼 남습니다. 이렇게 인제 접힌 우산이라는 시제를 갖고서 시를 한번 써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시 낭송 모임에 가서 인제 낭송을 해 봤죠. 네 뭐 여러 분들이 한 30여 분들이 30여 편의 시를 갖다가 낭송을 합니다. 그러면 1 시간 좀 더 걸리는데 글쎄 그 회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쓴 시를 보고서 "아 오늘 시도 참 잘 썼다." 라고 그렇게 평을 해 주시더라고요. 야 정말 시를 써 보지만은 이 시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 '아름다운 언어의 나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은유 기법을 동원을 해 갖고 뭔가 이 시어를 통해서 여운이 나고 그 시를 읽은 사람이 '아 이것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기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설명하듯이 써 버리면 감동이 없죠. 뭐 그러니 산문 한 편 본 듯이 그렇게 짧은 그 시를 읽고 나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 탈고를 봐 주시는 시를 지도해 주시는 분은 저보고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설명을 하지 마라, 시를 쓰면서. 뭔가 은유, 상징,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그냥 앞에 보이는 사물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시를 쓰면 시로서 값어치가 없고 시 맛이 안 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요즘은 은유 기법을 동원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직설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결론을 내고 막 직설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게 인제 산문을 쓰던 버릇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늘 산문을 보지 시를 자주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습관과 인식이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돼 있고 몸속에 배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유명한 시인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유가 그 시를 보고 뭔가 어, 잔잔한 여운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이런 거구나.' 막 감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끝내 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 파문 같은 게 인제 남아 있을 때 그게 그 시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 시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 경험적으로 몇 편 쓴 걸 갖고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자 어찌 됐든 오늘은 아 저도 말씀드렸지만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이거든요. 플라스틱 백 프리 데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쓰는 이 비닐 일회용 비닐 이런 것을 좀 사용을 어 지양하고 뭔가 그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재활용 가능한 그러한 그 물자를 갖다 우리가 고안을 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지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